한 주간 중요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부터 가보죠. 네, 방금 전 토크온에서도 이 수능 얘기를 했잖아요. 주중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는 수험생들이야 이 대입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겠습니다만 요즘 대학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참 옛날부터 이런 얘기, 심상치 않은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해서 벚꽃 엔딩이란 말이 있었는데 네. 곳곳에서 이 조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대는요, 2025학년도부터 이 사회학과 등 6개 학과의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상 폐과로요, 사회학과 없는 사회과학대학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학과 사회학과는 학과 장례식이라는 메모리얼 학술제를 열면서 사회학과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도 내년부터 이 불어 교육 전공의 신입생을 뽑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동문들이 반발했고요. 학생들이 폐과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요.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이 여자대학교와 관련된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덕여대가 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반발이 거셉니다. 이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요. 학생들은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성신여대도 내년부터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생들과 생각이 어떻게 다르죠? 학교 측은요, 학교 발전 계획을 세우는 중에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리고 국제학부나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결정된 사안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 설립 이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 차별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폭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대가 이 성차별을 논의하는 학문적 기반으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전국에서 지금 여대는 이화, 동덕여대 등을 포함해서 7곳이고 전문대까지 더하면 모두 14곳이 있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대 자체에 대한 다른 사회적 인식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좀 보면은 과거에 가부장제에 묶여서 이 교육에서 배제됐던 여성들에게 이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여대 설립 취지가 사실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 여대가 꼭 필요하냐 이런 인식이 있고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이 성차별과 이 젠더 폭력, 소수자에 관한 의제를 연구하는 학문적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학계의 입장입니다. 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요. 남성의 시선이나 판단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발화와 사유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여대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나 이 성차별 완화 등 공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여대가 단순히 여학생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페미니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학계 지적도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학령 인구는 총 인구의 13.8%, 지금 714만 7천 명인데요. 40년 전인 1984년에는 1,384만 7천 명, 총 인구의 34.3%에서 갈수록 줄었습니다. 앞으로 2060년에는요. 학령 인구가 377만 명, 전체 총 인구의 8.9%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갈수록 신입생 모시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대학들은 학과 구조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동문들은 반발을 하고 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명 이 학령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개편에 나서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이 와중에도 대학이 학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데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전국의 개미 투자자들을 곡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있습니다. 나도록 네. 하는 뉴스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트럼프발 리스크의 출렁이다 못해 요동치는 주식과 외환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2,500선이 무너졌고요. 또 시가총액은 2천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 증시에서 이 대장주격인 이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 올해 장중 최고가인 이 88,000원 선에서 정말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주가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접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면서요. 코스닥도 690선이 주중에 무너졌습니다. 네. 지난 8월의 블랙먼데이가 일시적인 주가 급락이긴 했는데 이때는 일시적이었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은 하락이 일정한 추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미국 증시는 정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나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도 2% 중반대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유독 내림세를 보인 거가 좀 두드러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기업의 불리한 행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투자 탈출을 부채질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이 고환율이 고착화되면요, 유가와 원자재 그리고 물류비 상승 등에 따라서 각종 수입 물가도 치솟게 될 거고요.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환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요, 앞으로 민생 정책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 이 케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으로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난국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해 나갈지 도마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대응하는 정부의 상황도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반복되는 교제 살인입니다. 11월 들어서 교제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만 서울과 파주 등 전국에서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사건을 좀 짚어보면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수해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흉기에 찔려서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과 피해자는 올해 초부터 4개월가량 사귀다가 6월쯤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별하고 난 뒤에도 계속 찾아갔고 그래서 그것을 못 견딘 피해자가 경찰에다가 도움을 요청했고 네. 경찰이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층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30대 남성, 이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하는 교육도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요, 이 남성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을 하지 말고 이 통신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살해 동기는요, 스토킹 관련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해주지 않아서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경북경찰청은 34살 서동하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어머니 앞에서 숨지는 등 범행의 잔혹성이 있고 또 앞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여전히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신고를 하면요, 취해지는
뭐 조치들, 뭐 구두 경고, 전문 상담 기관 치료,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은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지는 분리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범죄 초반에 뭐 경고 또는 뭐 상담 연계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처분 수위가 낮다고 하면 다시 스토킹을 저지르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제폭력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네. 교제폭력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더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여성단체 중심으로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요, 이 교제 살인의 전조 증상이 전조를 막기 위한 교제 폭력 방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밝히기가 좀 모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커플로 인식이 됐는지 여부를 등으로 이 친밀한 관계를 파악하는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옷차림이 어땠는지 사사건건 간섭을 해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강압적 통제 행위가 전조 증상에 해당한다면서 외국처럼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말로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우리가 좀 느슨하게 바라봤던 때가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에 대한 시선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각성에 대한 시선은 이전보다는 조금 예민해졌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하는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